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2월 13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이 이야기는 2011년도에 저희 친형이 처음으로 전셋집을 구하고 겪었던 실화입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마산 사람인데요. 저희 친형은 대학교도 서울에서 나오고 직장도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주거비 부담 때문에 전셋집을 구하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서울 집값 비싼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형에게 돈을 보태주셨고, 형은 신대방동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를 하나 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살던 원룸을 나와 처음 이사를 하던 날, 엄마가 형에게 그랬대요. 전셋집이니까 최소 2년은 넘게 머물 건데 너가 거기에 연고도 없고 하니까 이웃들에게 떡이라도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얼굴도 익히고 인사도 해놔야 나중에 도움받을 일 생기면 사람들이 도와주고 챙겨준다고요. 그래서 동네 떡집에서 시루떡을 한 상자 맞추었대요. 남은 떡은 회사에 가져가서 직원들 준다고 되게 넉넉히 맞췄다고 합니다. 형은 일회용 그릇에 시루떡을 한 판씩 담아들고는 같은 건물 이웃집들을 한 집 한 집 돌고 있었대요. 4층짜리 건물이고 한 층에 마주보고 두세 대씩만 있는 집이라 떡을 돌리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대요. 안녕하세요. 여기 202호 이사 온 사람인데요. 인사차 떡 좀 드리려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한 집 한 집 떡을 돌리고 있는데 이웃들 다들 너무 상냥하고 좋더랍니다. 딱 한 집만 빼고요. 바로 형네 옆집인 201호였대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누구세요? 하고 묻더래요. 그래서 네, 앞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떡 좀 나눠드리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문이 살짝 열리는데 마치 형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기라도 했던 듯 문 밖으로 손만 삐죽 나오더니 일회용 접시 위에 있던 시루떡을 그대로 확 쥐어들고는 들어가더랍니다. 얼굴도 못 봤대요. 형은 어이가 없으면서도 무슨 이런 경험 없는 사람이 다 있나 싶더랍니다. 근데 뭐 그것 가지고 싸울 일도 아니고 그냥 기분만 망치고 집으로 들어왔대요. 그렇게 남은 짐들을 정리하고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잘 준비를 하려는데 TV를 끄고 나니까 그 옆집에서 나는 소음이 느껴졌대요. 건너집 안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웅성웅성 하는 느낌으로 형네 집까지 다 들렸대요. 그래서 아차했답니다. 방음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별로구나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회사에 다녀와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건물 복도 쪽으로 난 화장실 창 밖에서 누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더래요. 그 창 밖에 누구 돌아다니면 머리통 보이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서 어제부터 시끄럽더니 오늘도 손님이 많이 오나?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 옆집에요. 역시나
그날 밤 건너집은 너무나 시끄러웠대요. 이사를 한 건 형인데 마치 집들이는 그 집이 하는 것처럼 아주 시끌벅적했답니다. 형은 너무나 걱정이 많았대요. 앞으로 최소 2년은 살아야 되는데 매너가 영 꽝인 이웃이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형이 이상함을 느낀 건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출근을 한다고 집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데 응? 형네 집 화장실 창문 있죠? 그게 계단을 내려가다 보니 형 머리 위에 있더래요. 분명 어젯밤 창문 밖으로 누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머리들을 보았는데 그 머리통이 보일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100번 양보해서 아주 장신의 사람이라 친들 그 화장실 창이 계단 옆이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였어야 되는데 형이 본 건 좌우로 반듯하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의아함을 품은 채 회사에 다녀온 형은 그날 밤도 시끌벅적한 소음에 딱 자정까지만 참다가 더 시끄러우면 찾아가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자정이 됐는데도 너무 시끄러워서 형은 잔뜩 화가 난 채로 옆집으로 찾아갔대요.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방금 전까지 시끌시끌했던 그 집안이 일순간 고요해지더랍니다. 형은 문을 두드리며 저기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르륵 문이 열리는데 보통 문이 열리면 그 틈 사이로 집안에 빛이 새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 빛도 새어나오지 않고 문만 열리더래요. 인기척도 없고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 형은 슬쩍 고개를 돌려 그 집안 쪽을 들여다보는데 그 순간 현관에서 형이 마주한 건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초점이 없이 입을 잔뜩 벌린 한 형체가 막 바바바바바바 이런 소리를 내더랍니다. 너무 놀란 형은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왔고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고 밤새 덜덜 떨다 지쳐서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다가온 그 주 주말 저와 부모님은 형의 첫 전셋집이다 보니까 멀지만 마산에서부터 집들이차 구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형이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형네 집에서 가족들과 다 같이 TV도 보고 과일도 잘라 먹고 하던 중에 저는 여자친구와 문자로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 얘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막 펑펑 울길래 달래준다고 잠깐 집 밖으로 나갔었는데 한창 달래주고 집에 들어오던 중 이 멘탈이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신을 놓고 있다가 모르고 형네 집이 아니라 옆집 문을 당겼어요. 근데 스르르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안이 완전히 텅텅 비어 있어서 아, 옆집이 형네 집이구나 하고 다시 형네 집으로 들어가서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나 방금 착각해서 옆집이 형네 집인 줄 알고 문을 열었다? 근데 옆집 완전히 텅텅 비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형이 놀라는 거예요. 옆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의아한 듯 묻길래 저는
그냥 텅텅 비어있다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자 뭔가에 놀란 듯 저한테 야,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 집에 가서 문을 열었는데 역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집을 한 바퀴 돌아보고 있는데 그 집에 텅 빈 안방 한가운데 봉지에 담긴 시루떡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형이 아, 나 못 살겠다. 이러면서 가족들한테 지금껏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는데 그게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된 부모님들은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막 발을 동동 구르다가 마산으로 돌아온 뒤에 지인으로부터 구해온 곳이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형에게 택배로 보냈습니다. 현관 신발장에 두고 지내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복숭아 나뭇가지를 현관에 둔 뒤로 형은 더 이상 옆집으로부터의 이상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달쯤 있다가 그 집이 매매가 돼서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얼마 안 있어서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구슬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그 집에 무슨 사연이 있었는 줄은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